자, 봅시다. 4번 2차 방정식의 혈렉은, 자, 거기 나온 게 일단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뭐 1번 첫 번째로 나온 거는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거기 나와 있듯이 a, b, c가 유리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근이 누구라 돼 있냐면 p 플러스 q의 루트 m이래.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근은 무조건 누구래요? p 마이너스 q의 루트 m이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니, 뭐 그냥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 x 구해보면 뭐 나와? 2a분의 마이너스 b의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a, b, c가 유리수면 얘들아, 얘 유리수죠. 맞아요? 얘도 유리수죠. 그럼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이것도 유리수야. 그리고 풀마에다가 얘를 잘 보면은 얘 유리수고 루트 안에 유리수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루트가 남아있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확실하게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무리수 앞에 있는 거에 부호가 반대인 걸로 항상 짝으로 근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모두 유리수면은 항상 무리수 앞에 있는 부호가 풀마로 나온다. 그래서 얘네가 켤레라는 거예요. 켤레근. 맞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니? A, B, C가 모두 모이면 실수면이었죠. 실수. 실수고 한 근이 이제는 P 플러스 QI가 된 거야. 이러면 반드시 다른 근은 누구였어요? 켤레근으로 P 마이너스 QI였죠. 맞아요? 이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이 되니까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거는 별거 아니어서 문제 풀 때 잘 적용해서 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책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2차 방정식 끝내고 2차 함수를 좀 합시다. 들어오세요. 교재 121쪽으로 오세요. 121쪽. 자, 121쪽에서는 무엇을 할까, 얘들아? 이거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너무 쉬운데요? 675번 좀 하고 가자. 자, 675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자, 이것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자, 그랬을 때 방정식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달라. 일단은 얘들아,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 얘가 나왔으면은 다른 거는 누구라는 게 확정되니? 1 마이너스 루트 2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근계수 관계 써보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뭐야? 개수로는 마이너스 a지. 맞아? 실제로 더하면 뭐예요? 2죠. 그러면 여기서 a가 얼마라고 나와? 마이너스 2겠다. 이거 이해됐어요? 그냥 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뭐야? 곱도 해봐야지. 개수관계로 곱은 그냥 b고요. 실제로 곱해봐. 그냥 합차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래서 b가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요. 그럼 x제곱에 마x 마이너스 2인가? 는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다음을 구해달라. 얘들아, 이거는 근계수 관계로 가도 되는데 이게 뭐 돼?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냥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대입해버리자. 그래서 뭐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랑 알파분의 베타 제곱인데, 그냥 여기 베타에다가 2를 넣을게요. 그럼 2분의 마일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알파에는 마일 넣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앞에 게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 뒤에 게 이제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돼요? 그냥 계산한 거예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다음 페이지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우선은 얘들아 679번으로 와봐봐. 자, 지금 뭐냐면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자, 요거의 근을 플러스구나. 요거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해줘. 알파 제곱의 베타 바.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바의 베타의 제곱. 요거 해달래. 이거 얼마냐? 얘들아 일단 잘 봐. 얘네 둘이 근이지. 근데 지금 모든 개수가 실수인 거 보여요? 그리고 이거 판별식 해보면 뭐 나와? 뭐 절반 공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허근이지. 맞니? 근데 그럼 얘네가 무슨 관계라는 거를 준 거예요? 서로? 켤레다. 이거 준 거야, 켤레.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 바를 우리는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알파로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알파 바를 베타로 써도 되는 거야. 알겠지? 왜? 아까 배웠잖아요. 모든 개수가 실수면 항상 근들은 켤레 관계다. 알겠어요? 그냥 켤레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냥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더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근계수 관계로 가면 돼. 그럼 바로 갈까 이제? 우리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인 거 알아? 2잖아. 그래서 합의 세제곱에서 빼기 3배에 곱을 한번 써야 돼. 곱이 3이래. 그리고 합도 써야 돼. 2래. 끝났죠. 8에서 3, 3, 9, 2, 18이죠. 그럼 마이너스 10 나오겠다.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알겠어요? 별 내용 아니야. 알겠지? 저걸 또 켤레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막 근의 공식으로 근 찾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알지? 자, 그럼 하나 풀고 넘어갈까? 84번 해봐요. 84번. 684번. 얘들아, 이거는 약간 편견만 버리면 돼. 알겠지?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단은 허수 Z라고 했고요. 그게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에 대해서 m 더하기 n의 최소를 구해라. 가조건을 보니까 z제곱 플러스 mz 플러스 n은 0이다. 그리고 나조건을 보니까 z 플러스 z바는 8이래.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z라는 것을 마치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마치 이 방정식의 근이 누가 된 거니? 이 z가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나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게 z를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뭐라고? 다시 z는 이거를 만족한대잖아. 그건 마치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요. 그거의 근이 z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얘 개수가 몇이야? 1이지. 얘가 몇이야? m. 여기 n이죠. 모두 다 뭐인 게 보여요? 실수인 게 보이지. 근데 얘가 문제는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일단 허근을 가져야 돼. 허근이 나오는 순간 누구도 근이 되는 거니? 이 녀석의 켤레도 근인 거야. 그러니까 z바도 결국은 근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내가 구한 게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알겠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근의 합. 그게 나에 나와 있잖아. 그게 8인 거야. 그럼 근계수 관계로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m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m 값을 마이너스 8로 우리는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판별식도 가야지. 판별식은 우리가 알기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게 0보다 작게 나오면 돼. 근데 m 값을 아니까 대입을 해요. 그럼 얘가 64에서 4n을 뺀 거. 그게 0보다 작다는 소리야. 그 4n 넘기고 n 범위를 구하면 누구보다 크다가 돼? 16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m과 n의 합의 최소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제일 작은 거. m은 결정됐고 n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할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잖아. 그지? 얼마가 제일 작아요? 정수 중에? 17이겠지. 그래서 m 더하기 n의 최소는 마이너스 8과 17을 더해준 값으로 9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약간 어떠냐면 스타일이 항상 표현이 되게 뭐랄까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막 거추장스럽게 말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띡 저렇게 줘놔. 그럼 너희는 저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내신 문제보다 좀 더 약간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요즘은 주로 이제 내신 문제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변형을 해서 내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죠. 다 보니? 뭐 안 본 학교도 있던데 수련회 가가지고 다 보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일단 얘들아 8시 30분에 첫 시험지 줄 거예요. 국어 시험지를. 그거 주면 첫 시험은 좀 애들이 열심히 풀어요. 왜냐면 한글이니까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수학 시간이 되면은 풀 수 없는 게 등장을 해. 한 주씩 잡니다. 옆에 자고 있을 거예요. 옆에 잔다고 똑같이 따라 자지 말고 공부를 좀 한 거를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열심히 푸세요. 알겠어요? 수학 몇 분 보는지 알아? 수학 100분 봐요. 100분. 100분 동안 봐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고1 때는 많게 느껴질 거야. 지금은. 근데 이제 좀만 지나면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뭐 어쨌든 이때 시험지를 받아서 막 그거 체크한단 말이야. OMR 카드 하고 막 미리 써놓고 시험지 오류 없나 보고 그 8시 40분에 이제 첫 시험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80분 동안 이제 국어 시험을 봐. 그럼 10시에 끝나요. 그럼 다음 수학 시험이 10시 반에 시작해. 30분 동안 쉬어. 근데 20분에 시험지를 또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20분 쉬는 거야. 20분 동안 쉬고 애들끼리 막 답을 맞춰보겠죠? 그런 시끌벅적한 시간이 지나고 20분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수학을 봅니다. 1시간 40분 동안. 100분이죠, 100분.
수학은 얘들아 21문제가 객관식이고 9문제가 주관식이 알고 있니? 21문제는 그냥 풀면 되고 9문제 주관식을 어떻게 써야 돼? 너네 OMR 써본 적 있어? 학교 시험에서 말고 써본 적이 없지? 이거 전국 단위로 시험 본 적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돼가지고 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9까지 이게 마킹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자리가 여기도 0, 1, 2, 3 해서 9까지 뭐 여긴 아마 0이 없을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있겠구나. 없으면 안 되지. 이거에 뭐 3 해서 9까지.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내가 쓴 답이 예를 들어 뭐 330이야. 그러면 너희가 마킹을 여기다 칠하고 여기다 칠하고 여기다 칠하면 돼. 그럼 330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당황하지 말고 저렇게 하면 돼. 알겠지? 저렇게 하시고 컴사를 학교에서 안 주죠? 그런 말 없지? 아마 본인이 가져가야 될 거야. 컴사를 처음 사면 컴사는 써본 적이 있잖아. 그지? 컴사는 너무 무시했나? 컴사를 써보면 알겠지만 컴사 이렇게 생겼잖아요. 꼭다리가 뾰족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칠할 때도 이 뾰족한 걸로 이렇게 칠하면 오래 걸려. 찍찍찍찍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살짝 튜닝을 해. 여기를 이렇게 종이에다 구겨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안녕? 그래서 요거를 이 널찍한 부분으로 마킹을 한 번에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단축이 돼요. 진짜. 응? 그런 건 없고요. 무조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은 상위 4%입니다. 근데 너네 어떻게 되지? 내신이 5등급제라서 이건 모르겠다. 뭐라고? 수능 똑같이 가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상위 4%가 1등급. 그럼 너희가 이제 시험을 보고 인터넷에다가 자기 점수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EBS든 뭐 메가스터디든 대성마이맥이든 이런 대형 사이트 있지? 거기서 이제 그 등급이 나와요. 그럼 내가 몇 등급이구나. 뭐 예를 들어 5등급이야. 그럼 나는 전국에서 딱 중간인 거야. 5등급이 중간이에요. 알겠죠? 뭐 내가 뭐 2등급 나왔어. 그럼 좀 잘한 겁니다. 상위 한 11% 정도. 알겠죠? 4에서 11%. 그래서 1등급 받으면은 잘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험 볼 거니까 내가 당부하고자 하는 건 얘들아 너희가 100분 동안 시험 볼 일이 없어. 그잖아. 너네 100분 동안 시험 볼 수 있어? 그런 환경이 조성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그 학생 생활하면서 많이 겪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능은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거니까 자지 말고 최대한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거를. 알겠지? 옆에서 자고 있다고 자면 안 된다. 알았죠? 100분 동안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체크를 잘 하세요. 뭐 다른 과목은 얘기할 게 없고. 영어 잘 봐야 된다. 알겠죠? 영어 듣기 잘 하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너네 한국사도 보니 이번에? 모르나? 나도 모르겠다. 안 봐가지고. 좀 이따 한번 찾아봐야겠다. 몇 번 했어요? 84번 한 공부?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으로 가서 작성인데 얘들아 이거는 잠깐만요. 역수 오케이. 별로 재밌는 게 없네요. 일단 691번으로 가자. 자, 실수 A, B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자, 이거의 한 근이 지금 누구냐면 1 플러스 루트 3i분의 4래요.
자, 이게 한 근이고, 자, 이번에는 a분의 1, b분의 1을 근으로 하는, 어쨌든 a, b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되냐면 얘를 조금 이쁘게 바꾸자. 그러니까 분모의 켤레를 곱해서 실수화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분모는 뭐가 나올 게 분명하냐면 우리가 배우기를 켤레랑 곱하면 항상 복소수는 합차의 반대였잖아. 맞아? 그래서 분모가 얼마가 나와? 4가 나오겠지. 그리고 분자는 4에다가 이제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결국은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네. 야, 한 근이 저렇다는 거는 다른 근은 무조건 누구라는 거야? 켤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A, B 찾는 거는 뭐 별거 아니지. 근계수 관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으로 갑시다. 자, 두 근의 합은 계수 관계로는 A죠. 그 실제로 더해봐. 실제로 더하면 2잖아.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 자, 곱은 계수 관계로 B고요. 실제로 곱하면 또 켤레니까 4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A 값과 B 값이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다음 방정식은요, 8x 제곱에 그걸 더하기 mx 더하기 n이래. 이거는 제로. 근데 이거의 두 근을 a분의 1, b분의 1이라 했으니까 얘네 역수 취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이제 근계수 관계로 하면은 mn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합시다. 또 아유 귀찮다. 두 근의 합을 가보자. 두 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8분의 m. 그 실제로 더해줘야 되나? 더해주면 얼마 나와?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m 값을 넘기면 뭐라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아니구나.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 m 값이고 n 값도 구해보자. 곱으로 갈게요. 곱. 자, 두 근의 곱은 계수 관계로는 얼마야? 8분의 n 나오고요. 실제로 곱해보자. 곱하면 8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서 n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m 값과 n 값을 다 구했고요. 어떻게 더해달래? m한테는 그대로 가고 n한테 2배에서 빼래.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나오겠지. 알겠어요? 정답이 1번이다. 별거 없고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그 유형 27로 와볼래? 자, 이거 지금 개념 설명해 줄 건데 왜 해주냐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 가서 또 나와요. 그때는 그냥 바로 갈 거고 지금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고 해보자. 그거는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잘 봐. 그러면 근이 그들의 역수인 걸로 나오는 또 다른 방정식이 누굴까요? 역수인 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그 개수를 역순으로 써주면은 근의 관계가 반대로 나온다. 역수다. 알겠어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잘 들어. 자, 칠판 다 봐요. 얘들아, 일단 이건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지울게. 다시 이걸로 가보면은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A의 알파 제곱 B의 알파 더하기 C가 0인 거지. 이게 성립한다는 건데 이 양변을 얘들아 알파 제곱으로 나눠봐. 그럼 얘는 뭐가 돼? A가 되겠죠? 얘는 누가 돼요? B 곱하기 알파분의 1이겠죠? 얘는 누가 되니?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는 0. 이해돼? 그럼 마치 잘 봐. 마치 베타도 요거를 만족할 테니까 똑같은 구조니까 이러고 만족하겠죠? 그럼 잘 봐. 마치 어떤 상태냐면
a 더하기 bx 더하기 그 다음에 cx 제곱은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 얘한테 지금 누구랑 누굴 넣었더니 0이 나온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거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위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항상 개수가 역순이 되면 근은 역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증명 과정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뭐 왜 그런지는 알고 외워야 이게 기억에 남으니까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원리를 좀 알고서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게. 그냥 6, 9, 8로 갑시다. 자,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5x의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1이래.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b는 0. 자, 이것의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래. 야, 그래놓고 a, b를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지금 잘 봐. 근이 어떻게 됐어요? 역수가 됐지. 그럼 반드시 개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역순으로 나올 거라고. 역순.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씁시다.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ax에 플러스 5는 0이다. 요게 밑에 거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a가 얼마야? 3이고 b가 얼마야? 마이너스 5겠죠. 요렇게 a, b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곱하라고 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알겠어요? 되는 거죠? 빨리 정리하고 정리된 사람 702번 풀어요. 졸린 사람 졸려 또 안 졸린 것 같은데 졸렸어요? 어? 702번이요. 민규 껌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현서 오늘 안 졸려? 졸기만 해봐라. 응? 안 그럴 것 같은데 시험 때도 존다? 그러니까 계속 자는 거를 버릇들이면 안 돼요. 진짜 시험 때도 졸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풀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고 속 터집니다. 그러면 졸면 안 돼요. 시험 보다가. 진짜 자면 안 된다. 알겠어? 시험 모의고사 볼 때. 너네가 100분 동안 앉아는 있어 봤니? 100분 동안 가만히 있어 봤어요? 앉아서 있어 봤어? 뭐 핸드폰 하는 거 말고는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 응? 30문제인데 100분 줘요. 100분. 한 문제당 한 3분 정도. 마킹 시간 빼면. 근데 내신이 더 빡세요. 아마 내신이 더 정신이 없을 거야. 내신 시간도 짧고 문제도 많고 50분 안에 20개 풀어야 되니까 더 아마 힘들 겁니다. 간혹 수업을 1시간 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제 각오하라는 거죠. 그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게 낸다는 거니까.
자, 다 풀었나? 안 풀고 있어요? 화가 나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선생님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자, 힌트를 일단 줄게요. 저런 그림 나오면은 거의 90%는 다 닮음이야. 알겠죠? 닮음 가지고 풀어야 돼요. 저 그림 나오면 무조건 닮음이야. 한 1분 더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자, 봅시다. 이제 시간을 계속 줄일 수는 없어서 해볼게요. 자, 702번에서 일단 뭐 저렇게 도형 나와 있고 AB가 알파고 BC가 베타일 때 걔네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있대. 자, 근데 그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걔 넓이랑 둘레를 두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얘 가지고 만들었을 때 나오는 넓이랑 이제 넓이랑 뭐야? 둘레죠. 그 방정식이 일단 누구야? 4x 제곱에 이건가? 그죠? 자, 이때 m과 n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근을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얘네 둘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냥 a라고 잡어. 한 변 길이를 a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 자, 요만큼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에서 a를 뺐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 요만큼은 뭐라고 쓸 수 있니? 베타에서 똑같이 a를 뺀 거죠. 그럼 닮음을 한번 써볼게요. 작은 삼각형이랑 중간 삼각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알파 빼기, 여기다 쓸까? 알파 빼기 a 대 그거 대 a는 베타가 아니죠. 누구예요? a 대죠. a 대 누구야? 뭐라고? 이거 대 베타 빼기 알파죠. 베타 빼기 a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항곱 외항곱을 해주면은 a 제곱은 뭐 해주면 어떻게 되니? 뭐 일단은 알파 빼기 a, 베타 빼기 a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은 다양한데 그냥 전개해도 됩니다. 그냥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a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더하기 a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그것이 a 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a 제곱이랑 a 제곱이랑 사라지고, 요게 두 근의 곱이니까 얼마냐면 2고요. 얘가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야? 4야. 이거 그냥 나와버려. 그래서 지금 여기서 a를 구하자면 어떻게 나오냐면 4a가 2인 거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알겠어? 야,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왔으니까 아까 말했지. 이거의 두 근은 하나는 넓이라 그랬고 하나는 둘레라며. 한 변 길이가 2분의 1이면 4배 해봐. 둘레가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근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그럼 두근의 합을 한번 가볼까? 두근의 합. 그냥 개수관계로는 마이너스 4분의 m 나오고요. 실제로 더하면 4분의 9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m 값은 마이너스 9죠. 자, 그 다음 두근의 곱으로 한번 가볼까? 자, 두근의 곱은 4분의 n 나오지. 실제로 곱하면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n 값은 2라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m과 n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죠. 돼요? 그래서 저런 그림은 거의 다 닮음을 이용해서 가야 된다. 정리가 되면 이제 개념 프린터로 돌아와서 2차 함수를 좀 합시다. 해도 될까요? 이 개념 프린터 26쪽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거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의 그래프인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배우고요. 그리고 꼭지점을 구하기 쉬운 모양으로 변형을 해준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린 표준형으로 그림을 계속 그렸던 건데 고등학교 때는요 생각보다 표준형으로 그리는 일이 거의 없어. 방학 때 해봐서 알겠지만 알겠지? 거의 저걸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리거나 그런 일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너희가 여기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가 그거 내가 순서대로 써놨는데 첫 번째가 볼록성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제 얘가 이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너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항상 볼록성이야. 자, 볼록성은 뭘 봐야 돼요? a의 부호를 보는 거지. 맞아? 그래서 거기다 써놔요. 이렇게 써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쨌든 축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거의 문제 푸는데 거의 맨날 쓰여요. 1번과 2번이. 뭐 알잖아, 그죠? 두 번째가 축. 축은 뭐였니? x는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축을 알면은 한쪽만 알아도 반대편도 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많이 안 줘. 왜냐면 한쪽만 줘도 되거든. 근데 그거를 해석을 못하면 나는 조건이 적은 상태인 줄 알고 푸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대칭성을 활용을 하자. 대칭성이라는 건 어쨌든 뭐 요렇게 그었을 때 얘네가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이 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 세 번째 y절편이죠. y절편도 중요해. 왜냐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 그러니까 좌표축이 중요하다.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y절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y절편 누구예요? c죠. 맞아? x한테 얼마 는 거야? 0 는 거잖아. 그래서 c. 그다음 네 번째 뭐야? 그래프의 폭. 그냥 폭이라 쓸게. 폭은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a의 절대값이 결정하죠. 맞아요? a의 크기. 얘가 클수록 뭐예요? 한글로 적을까? 클수록 좁아 넓어. 뭐라고요? 넓어요? 좁아 넓어. 얘들아 찍지 말고. 응? 생각해봐. 잘 봐. 야, y는 그냥 x제곱이었다고 해봐. 얘랑 y는 2x제곱이라고 하면은 얘 몇 배야?
2배지. 그럼 이 함수값이 2배니까 더 위에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더 뭐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커질수록 좁아요. 알겠죠? 왜 좁아?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는 증가율이 커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클수록 뭐하다? 좁다.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랑은 살짝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형에서 그냥 다 조사를 해버린다. 그리고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그릴 일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많이 해봤자 X축만 그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그리거나. 그래서 그냥 허공에다가 그리는 거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푸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아래로 내려갑시다. 자,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방학 때 했으니까. 얘들아, 만약에 자 fx에 해당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gx구나. gx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고, fx에 해당하는 게 지금 y는 4x 마이너스 3이었다고 해보자. 맞니? 맞죠? 자, 요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너네 이 교점 어떻게 찾아? 현서야, 저 교점을 어떻게 찾지? 같다. 왜 같다를 두죠? 그러니까 연립하라는 거잖아요. 등호 둔다는 거는. 왜 연립을 하냐 이거야. 잘 봐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이 뭐니? 얘야. 그죠? y는 x좌표한테 몇 배를 해서 4배를 한 후에 얼마를 빼면 3을 빼면은 y가 나옵니다 라는 점들을 모은 게 저 직선이에요. 맞지?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관계식은 뭐겠어? 얘인 거야. 그러면 유일하게 요 점은요, 누구도 만족하고 누구도 만족하는 거야? 요 식을 만족하기도 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점을 찾아라 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뭐 하는 거냐면 연립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점 찾을 때 뭐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야. 이거는 1차 함수랑 1차 함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 2차 함수랑 2차 함수, 3차 함수랑 2차 함수, 4차 함수랑 3차 함수. 어떤 함수건 간에 나중에 너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울 텐데, 그것들 전부 다 뭐 할 거야? 교점 찾으려면 연립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보면은 4x 마이너스 3은 마x 풀 2다 해서 넘기고 해주면 5x가 뭐라고 나와? 5라고 나오지. 그래서 x좌표가 얼마예요? 1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니?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지. 그래서 항상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그 둘의 교점에 x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럼 y좌표도 궁금해. 뭐 하면 돼? 1을 대입하는 거야. 얘든 둘 다 대입하면 어때요? 똑같이 같은 값이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넣든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됐어? 알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 듣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제 2차 방정식을 함수랑 연관을 한번 지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봐봐.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제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해볼게. 자,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인수분해를 하든가, 아니면 안 되면은 근해 공식을 쓰던가, 아니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에 대해서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풀던가, 뭐 이렇게 맨날 풀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마치 연립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연립이 된 식. 연립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 왼쪽 함수 쓴 거야. 그리고 마치 y는 0이라는 오른쪽 함수 쓴 거예요. 얘네가 연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저 위의 식을. 그럼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니? 방금 전에 한 것처럼 해봐. 마치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두 함수에 무엇을 찾는 거예요?
세희야, 뭘 찾는 거야?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해석이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예요. 방정식을 함수로 이제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야, 이거 뭐야? 옛날부터 여러 번 얘기했다. y는 0을 뭐라고 불러요? 어? x축. 알겠어요? 까먹지 말라고. x축. 제발. 알겠어? 함수 입장에서 y는 0은 무조건 뭐야? x축. 알겠니? 그럼 지금 얘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찾는 거야?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마치 너네 잘 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런 게 있다 쳐봐. 그럼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3하고 1 들어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럼 x 빼기 3, x 플러스 1이야. 는제로. 그럼 근이 누구로 나와? 3과 마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그냥 앞에서 하던 2차 방정식까지의 얘기고요. 좀만 더 확장을 해보면은 얘는 마치 y는 누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랑 또 y는 누구? 0이라는 x축. 둘이 어디서 만난다는 걸 준 거예요? 3과 마일에서 만난대. 자, 그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니?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x축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왜냐면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그러한 2차 함수로 그려주면 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앞으로 2차 함수를 그리게 될 일이 생긴다면은 인수분해가 된다 만약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그 근의 형태로 나온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x절편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x절편.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제 요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그릴 거다. 요거만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은 오늘 하는 얘기는 다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 예시는 또 내가 다른 걸로 해놨구나. 그거 예시까지만 하고 쉴게요. 다들 아주 힘들어서. 자, 봐봐. 그 예시에 뭐라고 돼 있어?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돼 있잖아. 자, 이거의 실근은 우리가 구할 줄 알잖아. 마마 들어가면 되니까 x는 1 또는 3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자고. 너희는 막 이거 검정색 글씨로 막 써있잖아. 그 옆에다가 이거 쓰면 돼. 이 화살표. 이건 똑같다는 뜻이야. 자,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두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랑 얼마? 1과 3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소리야. 함수로. 알겠어요? 빨리 적어 놓으세요. 빨간색으로 글씨 써놓은 거. 그래서 그림까지 마저 그려주면은 어떻게 그려줘요? 이렇게 x축 해놓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여기가 이제 얼마고?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알겠어? 현수 잠깐 딴 생각한 거죠? 응? 빨리 적어 놓으세요. 그림도 그려놓고. 정리를 하자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두 함수의 무슨 좌표?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막 힘들어하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다 말똥말똥해지네요. 역시 수학이 문제죠? 응? 진짜 졸리면 자야 될 텐데 말이야. 응? 얘들아 다시 해도 될까? 핸드폰에 빠져있네요 거의 다. 어? 자, 개념 프린트 27쪽 마저 갑시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 걔네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만약에 이제 밑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막 이런 게 나왔다고 쳐봐요. 야, 인수분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맞아? 그럼 근을 구하려면 뭐 할 수밖에 없었니? 근의 공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가기 전에 판별식을 좀 해봐요. 판별식 하면 뭐 나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죠? 양수니까 어쨌든. 맞아? 양수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니까 여기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그 말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는 x축이랑 몇 개에서 만난다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보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2차 함수의 판별식 가지고 이게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를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밑으로 가보면은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에다 밑줄 쳐놓고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써놔요. 교점 개수라고 써놔. 교점 개수. 그게 더 간단하겠다. 교점 개수. 위치관계의 뜻은 앞으로 교점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거기 나온 말이 뭐냐면 방정식 요거의 실근 개수는 똑같은 말이래. 누구랑? 함수 y는 간단하게 쓸게. 여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이라는 이거 누구라 그랬어? x축이라 그랬지. x축의 교점 개수랑 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 만약에 요 방정식 입장에서 거기 뭐 다 써 있으니까 판별식을 했을 때 그게 0보다 크다고 해봐. 그럼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해석하니? 방정식 입장으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럼 그 똑같은 말이 뭐야? 얘에서는 교점 몇 개라는 거야? 2개란 소리예요. 서로 다른 교점 2개. 알겠니? 정확하게 쓰자.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서로 다른 교점. 교점 2개. 그림으로 치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겠지. 이건 A가 0보다 클 때 이런 그림일 수도 있죠. 이건 A가 0보다 작을 때. 자리가 없어서 옆에다 그릴게 나는. 너희는 알아서 해. 어디다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판별식이 0이었다고 해보자. 판별식이 0이면 방정식에서 뭐라고 말해? 중근. 얘들아, 중근도 기본적으로 두 근이야. 알겠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붙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 되고, 중근을 가지면 함수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교점이 몇 개? 1개. 그래서 다른 말로 x축에 뭐 한다? 접한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접하는 모양은 뭐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이렇게 접할 거고요. 위로 볼록이었으면 이렇게 접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방정식 관점에서 무슨 근이었죠? 서로 다른 무슨 근? 두
허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아요? 거기 다 써있죠? 써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수에서는 뭐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교점이 몇 개다? 없다는 거야. 없다. 왜?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허수는요 절대로 좌표 평면의 표현이 안 됩니다. 고등범위에서는. 알겠어? 대학교 가면 복소평면이란 걸 배워요. 그거는 그때 얘기니까 그때 가서 그냥 배우면 되는 거고, 고등범위에서는 절대로 허수는 좌표 평면의 표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점이 없는 거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는 거 이해돼? 맞아? 가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무한히 연장하면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 그림에 속지 마. 알겠지? 이런 이상한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역시나 근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모양과 판별식의 형태가 어떻게 짝이 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 되었어? 알겠죠? 여기서는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들이 이 방정식의 근인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중근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지. 여기 좌표. 접하는 접점이라고 부르겠죠. 알겠어요? 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문제 풀 때 활용을 좀 해볼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교재로 가서 문제 몇 개 좀 풀자. 그래서 130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726번으로 가볼게. 726번. 자, 726을 보시면은,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c는이 아니라 c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림을 잘 보자. 그림.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아래로 블록하고 요렇게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절편 중에 x절편 하나 줬어요. 루트 2에다가 얼마야? 아이고 바보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야? 여기 2래요. 자, 이랬을 때 유리수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라. 자, 이제 오늘 배웠던 거를 다 활용을 해보자. 자, 우선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두 근. 얘들아, 봐봐. 얘를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연동이 돼야 돼요.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면은 여거의 근이 누구야? 근 중 하나가 얘라는 거야.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라 그랬잖아, 아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 근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A, B, C가 무슨 수래니? 유리수래잖아. 야, 이거의 근 중 하나가 마 루트 3이면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모든 근이 유리수일 때 이렇게 무리수 근이 나오면은 반드시 켤레로 얘도 근이다 라고 배웠어. 그치?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그냥 푸세요. 뭔 말인지 알겠음? 자, 근데 여기서 뭘 먼저 할 거냐면 얘 괜히 줬겠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얘들아 쓸데없이 주는 거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본인이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안 썼다? 그럼 문제 못 풀 거야.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다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활용을 해보면은 얘는 무슨 절편에 해당하니? y절편. y절편은 항상 x한테 얼마 넣기로 했었어? 0을 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0을 넣어보면 누구만 남아요? c만 남아. 걔가 지금 2라는 소리야. 저 녀석이 우리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알기로 대답해봐. c는 근계수 관계에서 뭐랑 관련이 있어? 곱이야, 합이야? 곱이지, 곱. 그래서 두 근의 곱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걸 먼저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수 관계로는 a분의 2거든요. 근데 실제로 곱해봐. 합차니까 4에서 3을 빼면 돼. 1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a가 2라는 거를 먼저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뭐로 가? 합으로 가요. 자, 두 근의 합은 뭐야? 계수 관계로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a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인 거야. 근데 실제로 더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b는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 b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c까지. a, b, c를 다 뭐 해달래? 더해달래. a, b, c 더하면 얼마야? 10에다가 c가 아까 얼마였어? 2였으니까 12가 나오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개념을 당연히 써야 돼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 그럼 729번을 지금 해봐요. 729번. 그리고 시험 범위가 2차 함수보다 더 뒤인 사람이 있니? 어디까지야? 3차원. 그래요? 3차원, 3차. 4월부터 할 생각이에요. 아, 근데 진도 끝나면 그냥 할 생각이에요. 3월 중에 아마 3월 마지막 주쯤에 아마 할 것 같아요. 또 없어요? 2차 함수 넘어가는 학교. 안 나온 사람 아직. 안 나온 거야, 모르는 거야? 뭐라고? 둘 다요? 안 나온 게 확실한 거지? 아직 안 나온 거죠? 나온 학교는요? 다 2차 함수까지예요? 나온 학교는? 나왔어? 그러니까 2차 함수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3차, 4차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일단 다 같이는 2차까지만 할 거고요. 그 뒷부분은 따로 아마 할 겁니다. 알겠죠? 뭐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729 해보세요. 729. 자, 봅시다 이제. 지금 fx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그럼 뭔지 몰라도 이렇게는 시작할 수 있지. 맞아요? 그리고 뒤에도 모르면은 이렇게 잡어 그냥. 나중에 채우면 되니까. 해놓고 야, 지금 뭐라고 하냐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 했거든요. 이거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이 얼마래? 6이래. 자, 보자마자 바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나는 b를 구할 수 있구나. 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 있잖아. b가 얼마여야 두근의 합이 6이 돼요? 마6이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음 줄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꼭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참 대충 그려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누구야? 축이. x는 얼마예요? 3이잖아. 아, 그지 않니? 3이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우리는 3, 땡으로 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요 점이 하필 누구 위에 있대? 저 직선 위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럼 당연히 이거 뭐 해보면 돼?
대입해야죠. 이해돼요? 저 직선에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해보면 3을 한번 넣어봐. 3 대입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C값 나오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럼 괜히 복잡해지니까 대입을 해보자. 그래서 F에다가 3 넣을게. 3 들어가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C. 그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C는 마 9니까 넘어가면 8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C까지 구했다. 그래서 F한테 뭐 해달래 지금? 0 넣어달래. 0 대입하면 그냥 C가 답이니까 8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죠? 자, 앞으로는 저렇게 막 뭐 세세하게 그리는 것보다 대충 그리는 경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는 거를 자꾸 공부를 해야 돼. 정리가 되면은 다음 유형으로 오시고요. 다음 유형의 735번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2차 함수가 있고 1,8을 지난대. 그리고 x축과 접한대. 얘들아 1,8을 지난다고 하니까 뭐 할 생각하고 있어야 돼? 대입할 생각할 거고 x축이랑 접한대요. 접한다면 뭐야? 한 점에서 만나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 무슨 근? 중근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거랑 1,8 대입한 거 뭐하면? 연립하면은 A, B가 나오겠지. 됐어요? 안 풀게요.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36번 2차 함수 나와 있어. 근데 그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 알파랑 베타래. 그럼 마치 그 2차 함수를 방정식처럼 관찰해. 그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돼요? 맞니? 그때 물어보는 건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 그럼 우리 이거 근계수 관계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A로 표현할 수 있니 없니?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표현해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돼요. A가 자연수라고 하니까. 알겠지? 이것도 한번 해봐. 넘어갈게. 37번도 야, 지금 2차 함수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판별식. 판별식이 0이다. 자, 두 번째. 2차 함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크다. 그거를 만족하는 K를 구하면 끝.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예요. 알겠죠? 별거 없어. 그럼 38번은 같이 하자. 738번. 자, 738은요. y는 x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k. 이거의 x고 플러스 k제곱에 더하기 2k 플러스 b인가 봐. 자, 이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밑줄 치세요. 그거 일단 무슨 말을 주는 것 같아요? 되게 항등식스럽죠? 맞아요? 항등식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항상 x축에 접 밑줄 치세요. 그건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값과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그냥 뭐라는 거야? 판별식은 얼마가 되라는 거니? 0이 되라는 소리예요. 굳이 말을 쓰자면. 그래서 판별식으로 갈 건데 절반 공식 가자. 그래서 절반을 제곱하고 빼기 AC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0되어라 이 소리야. 자, 그러면 뭐 해볼까? 여기서 K제곱 사라지니까 2차는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1차만 생각하자. 여기서 1차는 2AK 그리고 상수는 A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이게 0이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소리야. 그죠? 그래서 K로 묶어요. K를 갖고 있는 놈이 누구야? 2A랑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안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얘네 둘이지. 뭐 항등식 풀이는 많이 했으니까 얘가 0 되면 된다. 그래서 A가 얼마? 1. A에 1 들어가면 B는 얼마? 1. 이렇게 A, B를 구할 수 있죠.
항등식으로 두 개 더해주면 2가 나오겠죠? 별거 없어서 넘어가고. 자, 743번 해봐요. 보민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왜 이렇게 피곤해요? 사회수. 에? 방과후 사회수. 아, 사회 방과후를 했군요. 다들 학교가 힘든가 보네. 풀었니? 봐봐요. 해봅시다. 잘 봐요. 일단은 첫 줄에서 fx를 줘놓고 x축이랑 안 만난대. 이게 뭔 말이야?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어디로 볼록이야 이거? 아래로 볼록하지 않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인데 안 만나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게 붕 떠 있어야 돼. 이게 f인 거야. 딴 건 모르겠고. 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이것들을 어떻게 부호 판단을 할까?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까? 일단 첫 번째로는 얘는요,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죠? y절편. 근데 우리 y절편 구할 때 항상 뭐 하니? x한테 얼마 넣어요? 0을 넣잖아. 그러니까 0을 넣어보는 거야. 근데 너네 0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안 중요해요. 0이 어디 있던 간에 0을 대입한 그 함수값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x축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건 틀린 거죠. 음수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거에서 착안을 해서 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도 뭐라고 바꾸냐면 a 이렇게 쓰자. 이 마이를 넘겨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보는 거야. 그게 0보다 크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요거를 나오게 하려면 x한테 얼마 대입하면 돼? 1이겠지. 아, 그잖아요.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얘 나오지 않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x한테 1을 넣어보는 거야. 근데 1을 여기다 어디다 넣건 간에 또 여기 말이 안 되네. 상관없어. 1이 여기다 쳐봐.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요 또? 양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 맞는 거야. 니은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디귿으로 가보자.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얘들아, b는 항상 b의 모습밖에 안 돼요.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b잖아. 그래서 얘를 넘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겠죠? 1 마 a 풀 b 이렇게. 그럼 얘가 나오려면 x한테 얼마 넣은 거니?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죠. 그죠?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래도 당연히 어디 써야 돼? 0보다 크겠지. 마이너스 1 넣어도. 왜냐면 어떤 값을 넣어도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서 맞는 거죠. 그 정답은 니은 디귿이다. 알겠어? 그래서 5번이 될 거고 이렇게 좀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고요. 자, 749번 풀어봐요. 749.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은 그림을 그렸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얘들아 좀 있잖아요. 그게 문제를 보면 전투로 측정이 돼요. 내가 자꾸 너희들 보고 풀어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희들이 잘 하나 못하나 개별적으로 봤을 때 잘 하나 못하나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문제를 다 읽었을 때 아, 이 문제 쉽지 않겠다. 아니면 좀 내가 풀만 하겠다. 이런 게 좀 느낌이 오잖아. 그지? 근데 읽었는데 잘 안 돼. 근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럼 무조건 그려야죠. 알겠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야, 지금 문제 말한 상황이 뭐냐면 2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래. 그리고 두 점 A, B에서 X축이랑 만나나 봐. 근데 그 A, B의 길이가 4래요. 그때 A, B, C를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얘들아 꼭지점이 지금 1,8이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인가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 그럼 어디로 볼록이라는 게 보장돼?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X축이랑 만난다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요. 좀 이상한가? 여기가 지금 누구라고? 1,8인 거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거든? 걔가 축이야. 내가 항상 말하지 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요점이 A고 요점이 B면 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래? 4래잖아. 그럼 당연히 대칭성으로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 길이가 2라는 거고요. 여기 길이도 2란 소리야. 그럼 여기 좌표가 그냥 누구야? 1한테 2 더해봐. 3인 거야.
여기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너희는 저 함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y는 최고차 계수 a라고 해놓고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누구 대입해? 1,8 대입해. 그러면은 a까지 나와서 함수가 딱 끝나는 거지. 그럼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잘 봐. 여기다가 1,8 넣어. 그럼 8은 1 들어가면은 여기가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라고 나와. 뭐 a가 음수인 건 당연하지.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서 a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지. 자, a 값을 구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니? a, b, c를 뭐 해달래? 곱하는 거네. 자, 곱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합시다.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겠지. 그래서 싸그리 곱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8이 나오겠지. 알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막상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걸로 식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좀 연습을 좀 잘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756번으로 와보세요. 756번. 이거 우리 앞에서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이제 그 연관이 있는 건데 한번 잘 비교를 해봐. 자, 756번. 자, 뭐라고 하냐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요. 딴 건 볼 필요 없고 축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4래. x는 4래. 자, 그리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줬어요. 뭐 이렇게 됐대. 그래놓고 f에 3x-2는 0의 두근의 합을 구해달래. 이거의 두근의 합. 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함수가 fx고요. 얘들아,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저 fx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게 0 된다라는 방정식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얘를 해봐야 되니까. 알겠어? 그럼 이것의 두 근을요 알파랑 베타라고 해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알파랑 베타가 어디 있는 거니? 누구랑 누가 알파랑 베타예요? 여기가 알파면 얘가 누구겠어? 뭐 베타겠지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괜찮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림에 표시해봐. 그럼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게 성립하는 거야. f한테 알파를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맞지? f한테 누굴 넣으면 베타를 넣으면 0이 나온다는 소리야. 자, 그 말은 앞으로 이런 형태로 생긴 방정식은요 요 안에 있는 거 전체가 뭐가 되면 알파 혹은 베타가 되면 그때 0이 나온다는 식인 거야. 이해됐지? 그럼 x한테 얼마 넣어야 돼? 걔가 근이죠. 알겠어요? x에다 넣는 게 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전체 값이 알파가 되려면 x한테 누구 넣어야 되냐 이거야. 그냥 거꾸로 해봐. 3x-2가 알파가 되고 싶어. 그럼 x한테 누구 넣을까? 넘겨서 정리하는 거야. 넘기면은 알파 더하기 2 3으로 나누면은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2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요 x한테 3분의 알파 더하기 2를 넣어주면 그게 근이 된다는 소리예요. 0을 만들어주는 식. 알겠어요? 0을 만들어주는 값이 되겠지. 그럼 또 다른 근은 누구겠어?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을 더하라는 소리예요. 이 둘 더해주면 뭐라고 나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2가 두 개라서 4가 생성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볼 수 있다. 야, 그럼 얘는 누구야?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 쟤 누구예요? 이제 위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계수 관계로 가는 거야.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여기 그래프에서 알고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니? 얘밖에 없지. 뭐 방식은 다양한데
더 앞으로 유용한 걸로 설명을 할게요. 뭐가 더 유용하냐면 알파랑 베타의 한가운데 누가 있어? 4가 있지. 그 말은 알파랑 베타를 평균 내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온다는 소리야. 평균이라는 거는 더해서 얼마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누겠죠, 개수로. 그래서 그게 4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한 값이 얼마인 거야? 8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가 8이다. 여기서 얘가 8인 거죠. 그래서 3분의 10이 4가 정답이에요. 4.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를 2차 함수랑 이제 같이 엮어놔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나온 건데, 이 정도는 너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문제 나오면은 아 이거 뭘 물어보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 위에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이 정도 수준은 너네가 위에서 갖고 놀아야 돼.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자. 그 얘기를 하고 가자. 757번에 얘들아 뭐가 나오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런 걸 종종 볼 거라서 설명 그냥 하고 갈게. 자, 이제 이렇게 그냥 쓸게. 자,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과연 그 함수가 뭘까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지금 fx가 문제에서 몇 차 함수래? 2차 함수라고 돼 있잖아. 잘 봐봐. 얘를 만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축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점에서의 y좌표는 무조건 둘이 뭐하니? 똑같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내가 얘를 a라고 해볼게. 요 선을. 그럼 그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도 x만큼 가고 오른쪽으로도 x만큼 갔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좌표를 우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더하기 x로 쓸까? a에서 x를 더했어 이 소리야. 그럼 얘는 뭐예요? a에서 x를 뺐어 이 소리지. 그럼 2차 함수는 무조건 a 플러스 x를 f에다가 넣은 거랑, 함수 f에다 넣은 거랑 a 마이너스 x를 f에다 넣은 거는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니? 같은 y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게 나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바로 보여야 돼? 아, a에서 x 더했구나. a에서 x 뺐구나. 그들의 함수 값이 똑같구나. 이해됐어? 그럼 축이 누구라는 거야? a라는 걸 준 거예요. a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갔더니 함수값이 똑같다. 이거 외울 수 있겠니? 외워야 돼. 이제 대칭성이니까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 자, 외우는 방법을 또 알려줄게요. 뭐냐면 얘네를 평균 내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들. 평균 내면 뭐야? 2a지? 아니, 평균 내면 a죠. 그러니까 더하면 2a고, 현서야 평균 내면 a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a를 뒀단 소리야. 평균을 냈더니 a라는 거는 가운데 a를 둔 상태인 x값들은 함수값이 똑같이 나온대. 그 말은 a에 대해 대칭이란 소리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랑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적어놔요. 뭐가 있냐면 fx는 f의 2a-x다.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표현이야. 왜? 얘네 한번 더해봐. 또 뭐 나와? 더하면 2a 나오는 거 보여? 그럼 또 평균 내면 얼마라는 거야? a라는 거야. 그럼 가운데 a를 둔 함수값들이 똑같대. 마찬가지 똑같은 뜻인 거야. 그래서 얘는 뜻하는 게 x는 a 대칭이다. 그러니까 57번도 결국은 축이 누군지를 준 거예요. 얼마라고 준 거야? 2라고 준 거야. 알겠어요? 축이 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문제 적어놔요, 빨리. 정리가 되셨으면 개념 프린터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아까 27쪽까지 했었고 이제 28쪽. 오늘 일단 2차 함수를 다는 못해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 해야 돼서 그렇게 알고 있으시고, 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걸로 가보자. 자 지금 앞에서까지 계속 뭐 했냐면은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를 본 거야. 근데 이제는 2차 함수랑 x축이 아니라 1차 함수란 소리예요. 직선이라고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위치 관계를 또 볼 건데, 아까 말했지 위치 관계가 뭐였어? 교점 개수였죠? 그래서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 개수를 따져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5번. 자 거기 보면은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고요. 직선 y는 mx 더하기 n으로 나와 있어. 자 이거의 교점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둘 뭐 해야 돼? 이렇게 함수식으로 써놓고 둘을 뭐 하자? 연립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점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보면은 연립이 되면은 ax의 제곱에 뭐 1차를 2차 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뭐 이렇게 연립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역시나 저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것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밑에서 해석을 또 해볼게요. 해석을. 동그라미 1번부터. 자, 동그라미 1번은 얘들아 당연히 뭐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 모르지만 그냥 뭐 아래로 볼록하다 쳐보면은 직선이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도 있죠. 또 몇 번 만날 수도 있니? 이렇게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일단은 두 번 만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거의 뭐라고 써놨어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자 그럼 너희는 뭘 할 거냐면은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2차 함수가. 그럼 직선이랑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겠지. 만나면 되겠지. 그럼 얘를 이제는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돼요? 누구의 판별식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립이 된 판별식이야. 얘에 대한 판별식이 아니라 연립이 된 거의 판별식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냥 얘에 대한 판별식 하면 뭐야? 그냥 우리 앞에서 하던 얘기 하는 거야. x축이랑의 관계가 나와버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직선이랑 하는 거니까 연립이 되어 있어야 돼. 다 넘겨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만나는 얘네 둘이 누구예요? 요 둘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면 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요거는 연립 방정식의 근이다. 자, 두 번째는 누구래?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면 당연히 뭐 하는 모양이야? 접하는 모양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또 마찬가지로 이 연립이 된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이때 만나는 요 한 점, 걔가 이제 또 근이다. 중근이 되겠죠. 중근.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써놨어? 아, 만나지 않는다. 자, 만나지 않으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지. 당연히 요 녀석의 판별식.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뭐 요렇게 안 만나는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식과 그림이 연동이 잘 되어 있으면 돼. 알겠죠? 그것이 문제 풀 때 계속 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또 화요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죠. 목요일까지여서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 그래서 많이는 못 나가도 몇 개만 더 풀고 마무리합시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세요. 자, 거기서 너희가 760번을 풀어봐. 760번. 자, 봅시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가 하나 띡 나와 있고 걔가 직선이랑 두 점 AB에서 만났는데 연립을 해요. 그냥 연립을 해보면은 2x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x 마 k 마 2인가? 는 0 이렇게 나오겠다. 틀린 거 없죠 계산? 그럼 요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거 잠깐만요. A 몇 번이야 지금? 760번. 응. 760번. 요거에 대해서 점 A의 X좌표가 얼마래? 3이래. 야, 그럼 또 다른 근이 누구라는 거야? 아이,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두 근의 합이 누구니? 2잖아. 그게 지금 3이랑 누굴 더해야 되냐 이거야.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걸 구할 수 있어. 됐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두 AB의 Y좌표의 차야. Y좌표면 얘들아 지금 너네가 두 근을 알아냈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를 실제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는 거야. 근데 여기 좌표가 어디래? 마이너스 1이래. 여기 좌표가 얼마래? 3이래. 대충 그려보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네 둘의 Y좌표의 차야. 그럼 Y좌표가 궁금하니까 함수에 다시 넣어야 돼요. 이 X좌표들을.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거는 얘야. 어차피 얘 알고 있잖아. K를 몰라도 답은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K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구할 수도 있지만 못 알아 구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3을 대입해. 그럼 얼마 나와?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5가 나온대. 마일도 대입해. 마일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온대. 쟤 차이가 얼마야? 4겠지. 알겠어요? 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 그냥 4라고 바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하는 거야. 얘네 차이가 얼마야? 4지.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의 두 점은요, 반드시 이 x좌표랑 y좌표의 차이가 동일해요.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x 증가량 분의 y 감소량이 항상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면 얘 아니까 그냥 바로 답해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문제를 너희가 갖고 놀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왜냐면 그런 게 어려운 문제 풀 때 계속 쓰여요. 알겠지? 그게 시간을 줄여주니까 이렇게 자꾸 알려주면은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좀 하시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그 다음 뭐 할까? 좀 이게 재밌는 게 없어. 너무 문제들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할 만한 게 없어. 다 일반적인 문제들이라서. 자, 우선은 뭘 해볼까? 좀 많이 풀어줄게. 765번으로 가보자. 자, 765번에 2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걔랑 y는 마x 풀 k래. 자,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 알파랑 베타에서 만난다. 그리고 제곱의 합이 16이래. 얘들아, 그럼 또 뭐 해야 되냐면 얘네가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연립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쪽으로 다 이항시킬게.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빼기 k.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얘네 둘을 대충 그려보면은 그냥 이렇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으로 나오고, 얘는 그냥 기울기 마일짜리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맞죠? 얘네가 만나는 이 두 점을 여기에 알파, 여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거야. 뭐 그림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런 상태. 그럼 여기서 맨날 쓰는 거, 두근의 합이 얼마야? 2죠.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일 마 k죠. 그래서 얘네 가지고 요거를 제곱 맞니? 만들어 보자. 요거는 합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곱을 2개 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뺄 수 있다. 그럼 얘가 지금 16이었고 얘는 문제에서 4라고 줬어. 얘는 더하기 2 더하기 2k라고 쓸 수 있겠죠. 저걸 풀어주면 이제 k 값이 나오겠지? k 얼마예요? 5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k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군요. 3번이다. 알겠어? 이거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문제죠. 그럼 768로 와보세요. 768. 함수가 싫어도 얘들아, 2차 함수는 열심히 좀 공부를 해놓으세요. 왜냐면 2차 함수를 잘해야 전체적인 고등수학이 잘 돼. 근데 2차 함수 어려워하면은 계속 힘들어요, 좀. 알겠죠? 갔다 오세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잘 해놔야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좀 할만해. 근데 힘들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볼 개념이니까 싫다고 외면하지 말고 빨리 그냥 이거를 마스터를 해야 돼. 자, 봅시다. 지금 얘네 둘이 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의 x좌표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등호 둬야겠지? 연립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 x제곱에 마이너스, 얘 넘기면
넘어가서 이렇게 묶이잖아.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x. 얘도 넘어가면은 2m에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야, 근데 지금 두 점이 뭐 하대? 두 근이라고 했나? 두 교점의 x좌표가 뭐 하대요?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대. 그 말은 내가 이거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해. 그럼 다른 근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니? 마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그냥 반대 부호일 거 아니에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결국은 여기서 뭘 알아낸 거냐면 두 근의 합을 알아낸 거야. 두 근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m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 해보자. 4랑 1 들어가고 풀마가 들어가나? 그럼 m 값이 얼마예요? 1 또는 마이너스 4였겠지. 근데 문제에서 또 뭘 줬니? m을 구하라고 줬군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 누가 맞냐 이건데 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냥 일단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지. 여기다 넣어볼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m 값이 1이었다고 하자. 자, m 값이 1이면은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요? x 제곱에 1 들어가면 뭐니? 여기가 플러스 5인가요? 어차피 이 가운데는 0 될 게 분명하고, 그지? 이렇게 나올 거야. 에? 이게 뭐예요? 내가 진짜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진짜로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대화하다가 이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말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결론은 이거야. 애니메이션이 현실 고증을 그냥 잘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같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m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일 때. 그때는 x제곱에 이거 뭐야?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 중에 얘들아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게 누구야? 위야 아래야? 아래 거죠. 위에 거는 무슨 근 나와? 허근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둘 중에 뭐지 싶으면 넣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맞아? 마이너스 4인 게 맞는 거죠. 정답은 마이너스 4다. 시간이 애매하네. 이거 해주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네요.